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이 마감됐네요. 먼저 공지 좀 할게요. 제가 와주스키 텔레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채널이고요. 원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어플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어플이 이제 구글 스토어 쪽에서는 승인이 날 수가 있는데 앱스토어, 애플 스토어 같은 경우는 승인이 날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만 어플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좀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어갖고 제가 텔레그램 개설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링크는 댓글로 제가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에 제가 시황 글을 써요. 이제 말로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글로 하는 부분도 더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황을 제가 글로 쓰는 부분을 제가 이 채널에다가 올려드릴 거고요. 보통 밤에 글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주 분석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강의 별도로 하는 공지, 그리고 지금 최근에 세력주 매매 공식 책 관련된 강의를 또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공지 올리면 즉각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제가 여기다가 공지를 계속 올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투자에 딱 필요한 정보만 올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요란하게 시끄럽게 올리는 채널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정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만 제가 올릴 테니까 와주스키 텔레그램 등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좀 앞으로 알아야 될 그 경제 흐름은 있습니다. 뉴스를 우리가 또 보기도 하지만 커다란 이 거시적인 흐름, 이 부분을 우리가 관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침 정권이 교체가 됐으니까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좀 강조했던 부분이 뭔지 아실 거예요. 네, 그건 바로 이제 대북 정책입니다. 근데 긍정적인 건 아니죠. 뭐 퍼주겠다 이게 아니라 도발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지금 4년 7개월 만에 한미 연합 훈련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는 이제 친북 정책을 펼치다 보고 또 대북주도 막 올랐잖아요. 이제 북한과 어떤 산업적인 협약, 뭐 이런 평화주의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을 안 했습니다.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제 미국이 국가동맹국이기 때문에 미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호의적이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도 미군이 우리를 많이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기억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반대로 미군에게 두들겨 맞아본 나라는요, 이 한미 연합 훈련에 굉장히 무서워한다 하더라고요. 압박을 많이 느낀대요. 그래서 김정은도 이 훈련할 때는 이제 벙커로 숨는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미국 항공기가 막 위로 날아다니고, 그렇죠. 또 그 무서운 미군들도 모여서 이제 완전 무장하고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북 정책에 있어서 4년 7개월 동안 공백기를 가졌던 게 이제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도 보시다시피 지금 각 세계가 이제 이 흐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안보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이제 멤버십 여러분에게 드렸었죠. 친중 정권이, 친북 정권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대북주가 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반대로 보수 정당, 이제 친미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아무래도 방산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북한 쪽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도발을 하는 거고 미사일을 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안보 관련된 종목을 우리가 주목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도 이제 드렸어요. 근데 이제 더불어서 이 말씀을 추가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가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전투기를 105대를 구입했습니다. 이게 돈으로 따지면 27조 원 정도가 되고요. F-35기입니다. 스텔스 비행기. 이거를 105대를 구입했다. 와, 장난이 아니죠. 근데 이게 뭐 최근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2020년도 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꾸준히 사겠다라는 거죠. 미국 입장에선 좋죠. 일본이 자기네 무기를 사주는 고객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미국과 함께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어느 때보다도 이 방위산업 쪽에 비용이 투자되는 걸 국민적 동의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치라는 건 국민적 동의가 일어나야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취업이 안 되고 뭐 힘들어요. 그러면 취업에 대한 일자리 정책을 펼치면서 거기에 세금을 쏘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안보에 대한 위협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방위비 쪽에다가 투입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어떤 무기가 좀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까? 네, 드론이죠.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채로 드론으로 요격해서 암살하는, 주요 기지나 주요 인물을 암살하는 이런 작전을 실행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드론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뭐 항공 우주 관련해서 드론 관련주들이 올랐어요. 근데 드론 관련주와 지금 방위산업 관련주랑 아직은 확실하게 엮이진 않았지만, 이게 앞으로 엮이면서 무기 개발 관련해서 발전이 된다고 한다면 방산 관련주들이 지속적인 어떤 관심을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북주가 관심을 받고 쭉 올랐다가 또 뭐 내려갔다가 잠깐 또 올랐다 이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전 세계의 블록화라는 건 뭐냐면, 이제 나라와 나라가 이제 편을 먹고 지들끼리 깐부가 되는 거죠. 깐부가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러시아랑 중국, 뭐 저기 이란이랑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사회주의 국가, 반미 국가끼리 연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서방국, 미국하고 또 우리나라, 일본 이런 식으로 이제 연합적인 어떤 자세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건 갈등이 심화된다는 거죠. 이건 이미 저질러진 일이에요. 특별히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이제 에너지 원자재 이런 것들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각 나라가 봉쇄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그러니까 물건을 잘 밖으로 안 보내는 거예요. 자국이 먼저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더욱더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면 잠깐은 안정화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최근에 알다시피 러시아가 칼을 빼들었고 이제 누군가를 공격했을 때 이제 극명하게 선이 딱 나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중립국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뭐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중립국들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토에 가입하겠다 하면서 중립 선언을 깨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이 중립이라는 게 사라지는 거고, 이제 블록화 현상이 되면서 각각 편을 먹고 이제 싸우겠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흐름이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소식은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좋은 소식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이제 뭐 고점 신호가 돼서 뭐 좀 잡고 좀 진정시키는 거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을 확 잡아서 물가가 다시 내려가기를 기대하는 건 이제 요거는 이제 기대하기 진짜 어려워진 게 된 거죠. 현실적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제 인플레이션이 여기서 더 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오긴 쉽진 않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아무리 블록화가 됐다고 해도 당장 극단적으로 뭐 서로 대치하고 싸우고 이런 것까지 갈 수는 아직은 없기 때문에, 왜냐면 다들 코로나에 대한 그 영향을 받았고, 그러니까 뭐 심각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또 투자 입장으로 봤을 때 이 블록화가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일본이 군수 물품을 저렇게 많이 수입하고 있다는 거, 뭔가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방위산업 쪽으로 더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거기서 드론 산업이 지금 우리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시피 이제 드론 쪽으로 무기 개발이 될 가능성도 높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권이 이제서야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투자하면서 2년 내지 뭐 3년 안에는 이쪽 섹터가 주목을 받을 가능성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다 보셨겠지만 뭐 한일단조라든지 그리고 이제 퍼스텍이라든지, 이거는 뭐 지난 주말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 방위산업 관련주들 있잖아요. 포메탈도 그렇고 뭐 스페코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반응을 다 줬어요. 이미 오늘 줬고, 그리고 이제 매물대 벽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일단 선두주자가 퍼스텍이기 때문에 신고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네, 여기서부터 뭐 지속적인 뭐 상승으로 가도 이상한 그림은 아니죠. 또는 이제 누른다고 할지라도 뭐 엄청나게 크게 오른 주식은 또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능성은 크다,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제 빅텍이 뭐 방산주 하면 대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가 아직은 반응을 안 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 녀석도 여기서 많이 올랐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때 많이 해먹었고 눌렀다가 지금 보합을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했을 경우에 상승했기 때문에 북한 도발이 오래 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이었어요. 자, 그러나 이제는 좀 재료가 달라졌죠. 이제 북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이런 흐름 자체가 이제 블록화 현상이 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등지는 상황이 되면서 갈등이 심화가 되면 여기에 대한 재료가 더 큰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의 위성을 의존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성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참고로 뭐 저기 일론 머스크가 이제 스타링크를 쏘아 올리고 있잖아요. 네, 스타링크는 어쨌든 미국 거죠. 그럼 미국이 전 세계의 인터넷망을 장악하게 될 경우에는 이건 미국에게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미국이 화웨이를 왜 제재했습니까? 너희 인터넷망을 못 믿겠다 이거예요.
너희가 이걸 가지고 해킹을 하거나 우리의 정보를 가져가거나 뭘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트럼프가 과감하게 화웨이를 제재해서 쫓아내버렸죠, 시장에서. 이게 따지고 보면 엄청난 사건이죠. 왜냐하면 돈을 벌려고 들어온 기업인데 정치권에서 막아서 퇴출을 시켜버려서 회사를 뭉개버렸어요. 실제로 회사가 거의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스타링크가 지금 뭐 전 세계 인터넷망을 공급한다. 그럼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성 경쟁도 아마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몰라도 우리나라도 위성을 이제 쏘기 시작했죠. 예. 그 미국이 허가해줬으니까 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이러한 큰 그림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전개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은 사실 아니지만 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의 관점으로, 투자의 관점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관점까지도 체크를 하시고 지금 큰 흐름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정치권 흐름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이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텔레그램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